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7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창가와 호단으로 창가에 음을 나타내는 호단으로 구성된 형성자. 호단은 뭡니까? 끝에 뭡니까? 양쪽에 돌멩이를 달아놓은 무기죠. 이 원시적인 무기에서 나온 싸움전. 다음은 창가와 도끼월, 창가 안에 있는 게 도끼월자였습니다. 그 뭡니까? 도끼월과 콩숙으로 구성된 형성자죠. 도끼월과 콩숙으로 구성돼서 고대의 병기 이름입니다. 일종의 도끼인데 이게 친척이라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친척척. 다음은 입구와 뭡니까? 성의 모양인 입구와 무기인 창과로 구성된 회의자로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킴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에워싸는 나라 국자가 나오고 이것은 혹자가 된 글자죠. 다음은 창가와 옛 질그릇 티로 구성된 형성자죠. 본뜻은 일종의 병기죠. 놀다의 뜻이 된 겁니다. 병기를 갖고 노는 거죠. 아이들이. 옛날은 뭐 전쟁이 흔했으니까. 다음 방은 지게호, 외장문 지게호와 모방의 썸을 빌린 형성자죠. 원래 보통 문문은 두 장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방은 대체로 한쪽 문을 쓰죠. 그래서 방방이 된 겁니다. 다음 바소 장소소는 지게호와 도끼근, 원래 나무 베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는 장소를 나타내서 바소 장소소가 된 글자죠. 다음 지게호 문자호는 부자죠. 외장문, 문 하나를 나타내는 글자다. 지게문이다. 다음 들거는 더블여와 손수와 더블여라는 음을 빌린 형성자다. 두 손으로 물건을 드는 모습에서 나타난 들거자죠. 그 다음 칠격자는 손수와 부딪힐 격, 손에 부딪히는 건데 손으로 치다인데 이게 치다의 뜻이 된 칠격, 격투기 할 때 쓰죠. 주먹권은 채권의 줄임자와 손수. 채권이 뭐냐? 책이 옛날엔 두루마리다. 손으로 손끝을 두루마리듯이 말면은 주먹이 되는 거죠. 주먹권. 그다음 절배는 손수가 두 개로서 아주 공손히 절하는 모습에서 예의가 있다 해서 나온 글자 절배자죠. 다음 손수는 손가락 5개의 모양을 본뜬 자 부수자죠. 다음 이을승자는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위에 사람이고 밑에는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죠. 받들어 계승한다 해서 나온 글자 이을승. 그 다음 손바닥장은 손수와 오히려 높을 상으로 구성된 형성자죠. 손을 위로 향하게 한 윗부분이 뭡니까? 손바닥이죠. 그래서 나온 글자 손바닥장. 재밌는 글자죠. 막을 거는 손수와 클거로 구성돼요. 클거는 뭡니까? 목소들이 사용하는 자지요. 여기서 많다, 크다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막을 거, 막을 거. 그 다음 근거거는 손수와 짐승 이름 거로 구성되었죠. 손에 짐승을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에서 근거하다, 의거하다에서 나온 글자 근거거. 그 다음 걸괴자는 손수와 점괘개로 구성된 형성자죠. 점괘개에서 음을 빌렸죠. 이 괴자는 점을 칠 때 갖가지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점괘로 연결돼 갖가지로 연결되어 점괘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더해서 걸다 뜻이 된 글자입니다. 궤도 할 때 쓰이죠. 걸궤. 잡을구는 손수와 개구에서 음을 빌린 뭡니까?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형자죠. 원래는 뭐 구금하다, 구류 이런 것인데 아주 잡다의 뜻으로 차용된 글자죠. 싸움전, 친척척, 혹, 놀희, 방방, 장소소, 바소, 지게호, 문짝호, 들거, 칠격, 주먹권, 절배, 손수, 이을승, 손바닥장,
막을 거, 근거 거, 걸 괴, 예, 잡을 구. 예, 오늘 손수로 된 부수자, 제방변으로 된, 예, 손수, 이 제방변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글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세요. 일별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다 형성자죠. 다 형성자라는 것은 뭡니까? 손수에다가 음을 빌려가지고 붙였으니까 다 서비스죠. 예. 제주기는 지탱할지, 이거 부수자죠. 제주기는 지탱할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예. 지탱할지는 원래 뭡니까?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재주 있는 행동을 한다는 데서 나온 제주기. 예. 제주기. 다음 매일 담은, 예, 이를 첨. 예. 이를 첨에서 음을 빌린 첨, 담, 미음, 미음이죠. 이를 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이를 첨이 뭐냐 하면은, 예, 말이 많은 거죠. 말주머니 들어가서 말이 많음을 뜻하는데 여기에다가 손을 더해서, 예, 매다, 책임지다 이 뜻인 거죠. 예. 담임할 때 뭡니까? 담임은 학생을 메고 있는 거죠. 책임지는 사람이죠. 매일 담. 예. 다음 도둘도는 조짐조. 조짐조, 억조조. 이 글자는 뭡니까? 거북을 태울 때 나타나는 무늬 모양으로 점친 거죠. 조짐조는 점치다는 뜻이 가지고 있죠. 여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예, 갈라진 금을 내다, 도두다 이 뜻이 된 글자가 된 겁니다. 도둘도. 심지를 도두는다 할 때 도둘도. 예. 뭐 도전한다 이럴 때 쓰이죠. 예. 그다음 노략질할 약. 약은 입성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는 류 이렇게 발음되죠. 예. 서울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서울경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찡 발음되죠. 예. 서울경은 어떻습니까? 원래 높을고의 변형이 높다 이 뜻이 있죠. 예. 많이 소유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데서, 예, 약탈하다는 거죠. 예. 이 손으로 서울경이 높고 많다는 뜻이 있겠지. 높고 많이 손으로 빼앗는 데서 노략질약이 됐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데서 노략질하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노략질할 약. 다음 칠박 입성인데 중국어는 파이 이래 되죠. 파이. 예, 칠박은, 네, 흰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예, 흰백. 본 뜻은 치다이죠. 치다. 예. 박수할 때 쓰이죠. 박수. 예. 그 다음 뽑을 발자도 중국어에서는 바로 발음되죠. 뽑을 발은 빼낼 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손으로 끌어내는 거죠. 잡아 빼다에서 나온 뽑을 발. 재밌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제주기, 매일담, 도둘도, 노략질할 약, 칠박, 뽑을 발은 손수부수로 구성되어서 손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예. 다음 이어서 손수부수를 보겠습니다. 밀칠배는 안일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밀칠배는 안일비,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안일비로 구성된 형성자다. 원래 안일비는 뭡니까? 두 날개가 반대로 향한 모습에서 나온 글자죠. 그래서 좌우로 밀다에서 밀칠배가 된 겁니다. 재밌죠? 어긋나게 서로 양쪽으로 미는 거죠. 여기에 나온 게 배구죠. 배구 손으로 밀어내는 구기 종목이죠. 네. 다음 도울부는 남편부에서 음을 빌렸죠. 네. 건강한 사람이 손을 뻗는 모습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장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장부는 남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예, 뜻한 글자죠. 예,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도울부. 다음 떨칠불은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푸로 발음됐죠. 푸. 떨칠불은 안일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떨칠분. 예. 안일불은 뭡니까? 원래 굽은 것을, 흰 것을, 굽은 나무를 막 감아서 똑바로 밝히는 모습, 바로잡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손을 더해서 떨치다의 뜻이 된 떨칠불. 다음
비평할 비는 견줄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견줄비. 본뜻은 손으로 원래 치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 비평하다의 뜻이 된 글자죠. 비평할 비. 그다음 버릴 사는 집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집사는 원래 쏠 사자와도 통합니다. 그래서 손에서 쏘아서 버리다, 놓다 해서 버리다의 뜻이 된 버릴 사. 다음은 다스릴 섭, 잡을 섭. 이거는 소곤거릴 섭이죠. 소곤거리는 귀가 세 개잖아요. 원래는 본뜻은 끌어당기는 건데 귀에 맞추어 이야기하듯이 끌어당겨서 그래서 다스릴 섭. 그래서 소곤거리에서 손으로 끌어당겨서 귀에 맞추어 이야기하듯이 손으로 다스리다의 뜻이 된 겁니다. 다스릴 섭. 밀칠 배, 도울 부, 떨칠 불, 비평할 비, 버릴 사, 다스릴 섭. 다음 손수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볼까요? 쓸 손은 비추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쓰는 게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빗자루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쓰겠죠. 청소하겠죠. 재밌는 글자죠. 요 비추 앞에 여자자란 뭡니까? 아내부, 며느리 부자죠. 옛날에 며느리 부자는 빗자루 들고 있는 여인이죠. 쓸소, 청소할 때 쓰죠. 쓸소는 비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덜소는 떨어질 운의 생략자입니다. 인운원자가 아니고 떨어질 운의 생략자이기 때문에 손에서 떨어지는 거죠. 손에서 떨어져서 손상하다 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덜다 이 뜻이 됩니다. 덜손. 다음 줄수는 받을 수에서 음을 빌렸죠. 원래 손수 그 줄수는 원래 이 받을 숫자가 원래 줄수자였어요. 위에 손 밑에 손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나중에 여기다가 손을 더하여 준다는 뜻을 만든 글자죠. 줄수는 받을 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다음 찾을 수는 늙은이 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늙은이 수에 앞에 여자를 하면 늙은 여자는 뭡니까? 형수 숫자가 되죠. 원래 그 뭡니까? 요 늙은이 숫자는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발음이 유사하다 해서 찾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수를 넣어서 찾을 수. 손에 횃불을 들고 찾는 모습이죠. 찾을 수. 그 다음에 주울 습. 습은 입성이 없으니까 시로 발음됐죠. 시. 주울 습은 합할합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입성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비읍 입성 발음 났죠. 습, 합. 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뜻은 줍다. 땅 위에 물건을 주워서 오는 것을 뜻한 자인데 나중에 숫자로 열십도 되죠. 열을 나타내는 열십. 주울 습 열십. 다음 누를 앞. 입성이니까 중국어서는 야로 발음됐죠. 야. 누를 앞은 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공문서나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북딱지를 손으로 덮어 누르다. 누르다에서 나온 누를 앞. 압송한다 이럴 때 압정할 때 쓰는 글자죠. 누를 앞. 쓸 소, 덜 손, 줄 수, 찾을 수, 줄 습, 누를 앞은 모두 소리를 빌린 형성자죠.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해 볼까요? 손수와 지탱할 지, 손에 나무를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제주 기자가 됐죠. 그 다음 손수와 이를 첨으로 구성돼서 뭡니까? 요 첨자가 말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아서 책임지다 해서 매다의 뜻이 된 매일 담자죠. 다음 손수와 조짐조, 억조조로 구성돼서 점칠 때 갈라진 금을 메우다, 갈라진 금을 내다 혹은 도두다의 뜻이 된 도둘도. 그 다음에 손수와 서울경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로 서울경은 높다 크다의 뜻에서 물건을 강제로 손으로 많이
빼앗다 해서 노략질할 약. 다음은 손수와 흰백으로 구성되어서 손으로 치다, 칠박. 그 다음은 손수와 빼낼 발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로 잡아 빼내다 해서 뽑을 발. 다음 손수와 안일비로 구성된 형성자로 서로 날개가 반대로 향하는 모양에서 좌우로 밀다 해서 밀칠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손수와 대장부, 남편부, 장부부에서 장부가 손을 뻗쳐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도울부자죠. 손수와 안일불로 구성된 형성자 떨칠불이죠. 굽은 것을 바로잡는다 해서 떨치다의 뜻이 된 글자 떨칠불. 손수와 견줄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손으로 치다인데 나중에 견주다, 비평하다의 뜻이 된 비평할 비. 비평할 비. 그 다음 손수와 집사. 집사는 쏠사와 뜻이 통한댔죠. 손에서 놓다 해서 버릴 사자가 된 글자죠. 버릴 사. 형성자죠. 그 다음 손수와 소곤거릴 섭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끌어당긴다 해서 다스릴 섭, 잡을 섭. 다음 손수와 빗자루 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다 해서 쓸소가 된 글자죠. 그 다음 손수와 옆에가 떨어진 운의 생략자로 손에서 떨어지다. 그래서 손상하다. 덜다의 뜻이 된 덜손. 손수와 줄수. 받을 수. 받을 수가 원래 아래 위에 손으로 주고 받는 건데 나중에 앞에 손수를 넣어서 준다는 뜻이 된 글자죠. 줄수. 그 다음 손수와 늙은이 숫자죠. 늙은이 수인데 늙은이 숫자 원래 횃불을 든 모습이죠. 손에 횃불을 들고 뭘 찾는 모습에서 찾다의 뜻이 된 찾을 수. 손수와 합할합으로 구성된 형사로서 물건을 줍다 해서 주울 섭 또한 가진 자로서 열십도 되죠. 그 다음 손수와 갑으로 구성되어서 문서나 계약서 위에 서명하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북딱지를 손으로 덮어 누르다의 뜻이 된 누를 앞. 제주기, 매일담, 도둘도, 노략질할 약, 칠박, 뽑을 발, 밀칠배, 도울부, 떨칠불, 비평할 비, 버릴 사, 잡을 섭, 쓸 소, 덜 손, 줄수, 찾을 수, 주울 섭 열십, 누를 앞.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